안녕하세요. 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소소한 에피소드와 어떤 사물과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확언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굴곡을 겪기 마련인데요. 저도 평안한 지금 시기와는 달리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제 태양궁에 토성이 들어왔던 시기였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였는데요. 그 당시 이제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람들하고도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자신감이 좀 많이 상실되었던 시기였어요. 연애도 일도 잘 풀리지 않았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좀 별의별 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의심이 들었죠. 저의 가치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적도 있고 시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극복하기가 좀 그때 제 에너지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깨달음을 얻고 긍정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토성이 떠나기 2달 전이었어요. 2017년 10월 말이었는데요. 확언의 힘을 믿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때도 한 차례 연애에서 이별을 겪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다. 정말 이제는 치고 올라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때 노트에 계속 적었죠. 나는 다시 일어나야지. 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들 생각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진짜 내 모습이다. 이런 확언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을 지나면서 그 마음가짐은 더욱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명상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2019년에 이르러서 주변의 잡음이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좀 정신력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원하는 대로 일상에서 그런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확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말로만 해서 인생이 뭐 바뀌어?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하고 주위 환경에서 들어온 말들과 사람들의 판단과 의견이 쌓여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 가치는 30대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주입이 돼서 내가 그들의 의견이랑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상황에 있다 보면은 우울해지고 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게 눈덩이가 돼서 점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에 힌트가 있는 거겠죠? 그들의 의견을 내 무의식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확언을 주입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오직 내 자신이 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극복을 했어요.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그것에 맞는 확언을 쓰고 듣고 말하고 해보시길 바랄게요. 당장은 삶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의식에 맞는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제가 토성이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에 확언으로 이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애 이야기예요. 한 번은 이별할 때 제가 차인 입장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었어요. 상대방에게 나랑 헤어지면 나중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100% 200% 말하러 올걸? 이런 말을 상대에게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콧방귀를 끼면서 나 한 번도 여자한테 매달려 본 적 없는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은 대사로 다시 시작하자고 했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대로 떠나면 후회할 텐데 나중에 매달려도 내가 안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 사람은 일주일 만에 후회했고 미친 듯이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내뱉은 말처럼 전 끝까지 안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죠. 이렇게 사람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에게든 내 자신에게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 맞는 말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먼저 좋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진짜 좋겠다.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는 왜 이렇게 커플이 되지 못할까? 나를 왜 돌아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저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저 사람 좀 수상하다. 뒤에서 딴 여자도 어장치고 노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구석기 시대 썸남인데 결국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친구들에게 빈번하게 이런 얘기를 고민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우연히 앉게 된 자리가 가까워서 이제 그 사람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속마음으로 말했어요. 진짜 겉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때 속으로 어떻게 말했냐면 넌 나한테 푹 빠진다. 큰일 났다. 진짜 맨날 내 생각 하겠네. 이런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쳐다봤죠. 그랬더니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에서도 느껴졌고요. 이런 마음속 확언하기 방법만으로 다른 지인분한테도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의 일인데 1년 반 만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저를 그동안 안 본 세월이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미친 듯이 매달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좋아하던 사람은 따로 있어서 그 이후에 거리를 뒀는데 떼어내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제가 확언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나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어떡하니 너 매일 내 생각 때문에 일도 못할 것 같다. 어떡하니 너 뭐라고 고백을 해오면 뭐라고 거절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확언의 힘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신중하게 이 법칙을 적용해야겠다고 깨달았어요. 연애는 타인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라 확언만으로 이루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 생각은 달라요. 확언이야말로 연애에서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긍정적 확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근자감이라고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잘된 모습만을 상상하시면서 그 사람이 눈이 마주쳤을 때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나지 못하는 날이든 계속 확언하세요. 마음속으로든 말로든 넌 내 거야.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이제 시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일본어로 면접을 본 경험이 딱 인생에서 3번 있어요. 한 번은 우리나라 모 공기업이었고 한 번은 일본 공공기관 계약직 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을 봤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관광통역 안내사 일본어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기업 면접 시험 때는 보기 좋게 낙방을 했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긴장을 정말 많이 했고 스스로 그때 자신이 없었어요.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갖고 들어갔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붙을 것 같아? 잘 봤어? 하면은 그냥 경험 삼아 본 거야.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반대로 그 일본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붙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필기에서 2번 떨어지고 면접에서 1번 떨어지고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쳤던 해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접에서 1번 떨어졌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음 상태가 불안했고 준비도 안 됐고
필기를 2번 떨어지고서 가까스로 면접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 간절했는데 그만큼 집착이랑 불안감도 심했어요. 그리고 막 속으로 떨어지면 똥 되는데 어떡하지? 막 어떻게 정말 막 너무 떨리고 그때 그 심장 바운스 바운스 하는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말아먹고 떨어지고 진짜 다 포기할까 했는데 주위의 응원으로 다음에 한 번만 더 도전하자 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을 때 오히려 긴장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미련도 없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확언을 좀 계속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2017년 막바지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잘 될 거야. 나는 무조건 될 일에만 도전해. 나는 설령 면접 때 실수를 해도 애드립으로 어떻게든 넘길 수 있는 여유와 확신으로 차 있어. 그런 식으로 말을 계속 내 자신에게 하면서 이미 합격을 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면접 때 실수를 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는 걸로 실수를 했는데 애교로 봐주신 것 같았고 최종 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 꿈에서도 붙었다, 축하한다 이런 암시의 메시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통역 안내사 시험 때도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화장실에서 한 5분 정도 거울을 보고 말을 해줬어요. 너 정말 너무너무 멋지다. 붙을 거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될 거니까. 이런 말을 해주고 생각을 하고 임했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벼락치기로 면접 대본을 딱 2주만 공부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오히려 저랑 그때 소통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같은 면접을 준비하시는. 근데 그분은 일본어도 저보다 훨씬 잘하셨고 준비 기간도 꽤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히려 불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면접으로 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착이랑 불안감을 배제하고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붙을 것 같니? 라는 엄마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붙었겠지 뭐.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붙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거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 유재석도 그런 말을 했었죠.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과 말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설령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불행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설렌다. 최고로 행복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어라고 많을 때 우리 기도문을 올리잖아요. 바로 이런 행위 자체가 이 화건학이랑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아직 ING 현재 진행형이고요. 마음 공부는 하루 몇 달 몇 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